이에 반해 숫자를 기반으로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을 숫자로 표시되는 증거로 확인한 뒤 투자를 하면 된다는 이 책의 논리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 책의 최대 매력은 숫자만 보고 사고 파는 방법을 떠먹여주듯이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37%, 2019년 10%,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전략을 공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싹싹! 오늘은 작전주 투기로 전 재산을 잃을 뻔했던 제가 어떻게 연 20%를 올리는 투자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왔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없이 투자해서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거나 수익을 봐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을 봐도 못 팔고 있고 체계적인 투자 방법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제 투자 이야기가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막판에는 제가 실제로 썼던 전략도 그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영상 뒤로 넘어가면 뭔 소린지 모를 수 있으니 쭉 봐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큰 실패를 맛본 뒤 저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고 이후 주식을 공부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책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할투 채널로 유명하신 강환국 작가님이 쓰신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참고로 퀀트 투자란 한글로 계량 투자라고도 하는데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숫자만 보고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 방식을 뜻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너무 단순하게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보태자면 예를 들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고 순이익 대비 주가 비율이 10이 넘고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인 기업 10개에 투자하고 1년 단위로 조건을 확인하며 종목을 교체한다, 이런 것이 퀀트 투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최대 매력은 숫자만 보고 사고 파는 방법을 떠먹여주듯이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 법칙을 알려주었죠. 지금은 익히 알려진 개념이지만 당시 저는 백테스트라는 개념도 잘 몰랐습니다. 이 백테스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어떤 숫자를 근거로 사고 판다는 원칙을 세웠을 때 이 원칙이 과거에도 통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해진 전략의 룰대로 사고 팔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는 것이죠. 투자 전략이 과거에 잘 먹혔었는지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법칙에 증거를 제시한다는 이 개념은 당시 제게는 무척이나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기업에 투자하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골라라.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투자해야 한다는 말은 이 책, 저 책에서 많이 봤는데 사실 투자에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숫자를 기반으로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을 숫자로 표시되는 증거로 확인한 뒤 투자를 하면 된다는 이 책의 논리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처럼 유독 이 책은 실전서로서 당시 제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책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책 한 권만 읽고 맹신해서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책 외에도 함께 도움될 만한 책들도 읽었죠. 그중 가장 따라하기 좋고 전략들이 많이 소개된 책이기에 한 권을 추천한다면 추천할 책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배운 것들을 따라한 핵심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 20종목. 두 번째, 매달 리밸런싱, 싼 건 더 사고 비싸진 건 조금씩 팔자. 세 번째, 밸류 더하기 퀄리티 전략. 포트폴리오는 뭔지 아시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바구니 떨어뜨리면 계란 다 박살나니까
여러 군데 나누어 담으라는 거죠. 이 계란을 또 못 먹으면 근손실은 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20종목을 나누어 사기로 했고요. 이 매달 리밸런싱을 한다는 것은 이 20종목을 균등하게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 종목당 5%씩 비중으로 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모든 주식들의 주가가 변동되어 있겠죠. 그러면 퍼센티지가 제각각일 겁니다. 이것을 다시 전부 5%로 맞춰주는 작업이 리밸런싱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비싸진 놈들만 일부 매도하게 되고 싸진 놈들은 추매만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싼 건 더 사고 비싼 건 조금씩 파는 것이죠. 다음은 밸류 더하기 퀄리티 전략인데요. 쉽게 말해 가치 투자하듯 가치주를 고르는데 기업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섞어서 주식을 골라낸다는 전략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 PER 같은 밸류 지표에 ROE 같은 퀄리티 지표를 섞어서 종목을 골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략적으로 매년 한 번씩 포트폴리오 교체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책에서는 모멘텀 전략도 상세하게 나오는데 제 경우는 모멘텀 전략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뇌동매매로 돈을 많이 날려봐서 잘 버틸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덕분에 2년 반 동안 이 전략을 그대로 운용하면서 연평균 20%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포트폴리오가 안 좋을 때는 리밸런싱만 하면서 존버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졌을 시기에 1년이 더 지난 포트폴리오라면 그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전량 교체하는 식으로 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전략을 공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블로그에 이 전략을 공개할 때 전략이 알파가 없어질까 노심초사했었는데 기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도 읽지를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깜빡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어디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그냥 제가 하던 전략을 그대로 전부 공개합니다. 첫 번째, F스코어 6 이상, 신 F스코어 3 모두 만족. F스코어라는 것은 조셉 피오트로스키 박사가 이 주식이 우량한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인데요. 점수가 0점부터 9점까지 매길 수가 있습니다. 1976년부터 96년까지 이 점수를 기반으로 저 PBR 주에만 투자를 하면요. 1점인 경우 연 복리 수익률이 7.3%, 9점인 경우에는 무려 34.1%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 점수 체계입니다. 신 F스코어는 F스코어 중 핵심 3개를 뽑은 것인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조건은 이 점수들을 달성한 경우에만 사겠다는 뜻입니다. 또 제게 이 전략의 핵심은 수익률도 올리면서 상장 폐지 종목을 방지해보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GPA 높은 순으로 매수. 이 책에 따르면 ROE보다도 데이터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익률 증대를 보여준 지표는 바로 GPA였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자산을 나눈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아 GPA가 높은 순으로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PBR 1 이하. 고전이지만 과거에는 항상 잘 통한 저 PBR주를 매수했고요. 네 번째, PER 곱하기 PBR 20 이하. 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 지표죠. PER도 같이 고려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소형주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소형주가 리스크는 크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시죠? 여섯 번째, 20종목 포트폴리오 매년 종목 변경. 20종목을 자주 변경하는 건 너무 귀찮습니다.
최근에는 젠포트와 같은 편리한 자동 매매 퀀트 서비스도 있죠. 저도 애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그랬고 대략 1년에 한 번만 종목 교체를 하기로 했죠. 7번째, 20종목 동일 비중 매달 리밸런싱. 종목 변경은 귀찮지만 금액의 비중만큼은 매달 조정해주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 연 20% 수익률의 비기를 모두 공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수치들은 퀀트킹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확인했고 종목들을 필터링해서 골랐습니다. 이러한 퀀트 투자에 대한 자세한 히스토리는 글로도 남겨놓았으니 본문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서 읽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숫자로 원칙을 세우고 숫자와 원칙대로 투자하는 것을 그저 기계처럼 반복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제 주관이 개입된 것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굳이 전략 매도 같은 건 하지 말자, 좋아지고 나서 포트폴리오 교체하든 하자 정도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별것 아니어서 허무하셨을까요? 물론 운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2018년, 19년 국내 증시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2018년 37%, 2019년 10% 연수익률은 시장을 뛰어넘고도 남았습니다. 즉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시장을 이긴 것은 단순 운이라고만 보기에는 뭔가는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최소한 백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표들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뇌동매매 투기꾼에서 준수한 수익률로 시장을 이긴 투자자가 되었던 제 성공 경험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튜브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 저도 좀 가져보고 싶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잘 나가던 투자가 코로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저는 또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싹싹.